두한량의 인간 세상 탐구, 그때그때 꽂히는 얘기하는 방송, 어쩌다 이렇게 됐지. 안녕하세요. 두한량 중 유행이고 나발이고 한결같이 지 멋대로 사는 량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두한량 중 내가 바로 유행 그 자체다 라고 생각하는 노답 감자입니다. 오늘도 목적지를 알 수 없는 수다 타임, 어쩌다 이렇게 됐지, 줄여서 뭐죠? 어쩌지? 시작하겠습니다. 레디 쇼호호호호호.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감자예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량이에요. 일주일간 잘 지내셨습니까?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량이님. 저는 잘 지냈고요.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잘 지내셨을 거라고 믿고 네. 우리 감자님은 잘 지내셨나요? 네, 저도 잘 지내고 량님과 청취자분들을 만나러 스튜디오로 왔습니다. 그렇게 느끼하게 얘기 좀 안 하시면 안 돼요? 제 말투가 좀 느끼했나요? 말이요. 미안해요. 진짜 그만해. 자, 오늘 방송에 들어가기에 앞서 저희 그 광고에 대한 공지를 살짝 양님께서 짧게 설명해 주시죠. 네. 네. 여러분, 저희 방송을 새 거를 계속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요. 저희 그쪽이요? 어느 쪽? 이쪽, 조용히. 저쪽, 그쪽, 왼쪽, 오른쪽, 그쪽. 저희 그쪽. 그만해. 양님 감사하고요. 발음 세서 말씀해 주시죠. 저희 고정 구독자 여러분들에 한해서 네. 저희가 무료 광고를 제작을 해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팟빵 공지란과 네이버 블로그 팟캐스트 어쩌다 됐지. 네이버 블로그 팟캐스트 어쩌다 됐지요. 정말 조용히. 됐네요. 적당히 하세요. 네이버 블로그 팟캐스트 어쩌다 이렇게 됐지 공지사항 폴더에 저희가 네. 공지를 두 군데다가 올려놨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고정 청취자분들에 한해서 저희한테 무료 광고를 싣고 싶으신 분들은 뭐 그게 프로포즈가 됐던 진짜 본인의 어떤 일하는 거 광고가 됐던 뭐 생일 축하 광고가 됐던 뭐가 됐던 저희가 무료로 제작을 해드릴 테니까요. 공지사항을 꼭 확인하시고 저희한테 메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량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유행에 뒤처지면 불안한 나. 유행이 대체 뭐길래입니다. 유행가 신나는 노래 나도 한번 불러본다. 짜라잔짠 유행가 노래 가사는 야, 김대리 들어와. 청취자 여러분, 여기는 노래방이 아닙니다. 저희가 오늘 유행의 에피소드를 다루면서 가장 유명한 노래죠. 네. 유행에 맞는 노래, 네. 유행가를 한번 불러봤습니다. 이 주제는 감자님이 단호하게 제안을 해주셨는데 우리 감자님은 왜 이 주제를 다루고 싶으셨나요? 정말 간단한 이유였었어요. 뭐요? 길거리를 거닐고 있는데 네. 죄다 롱패딩을 입고 있더라고요. 롱패딩을 입고 있는데 사실 롱패딩이 유행이지 않습니까? 네. 자, 과연 왜 저렇게 하나가 유행하면 똑같이 따라서 입는 그 습성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이게 굉장히 궁금해서 그냥 양희님과 방송에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보면 좋겠다 해서 네. 건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은 네. 우리 신나게 분위기 신나게 정말 유행하는 노래 가사처럼 노래, 노래. 우리 본론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계속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호! 자, 그럼 네. 본론으로 들어가서 유행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며 사람들은 왜 남이 만든 유행에 이렇게까지 열광을 하는 걸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사실 이 유행이라는 거 문화와 똑같이 그 지속되는 시간이 짧기는 하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 인간 삶의 옆에서 발생되고 있는 하나의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살짝 해보면서 네. 약간 이런 거죠. 유사한 행동을 따라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타인이 하는 행동을 내가 따라하는 거죠. 그럼 이게 따라하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할 것 같은데 일단은 분야가 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유행에 관련된 아이템 중에는 뭐 옷일 수도 있고요. 네.
뭐 헤어스타일일 수도 음. 있고요. 뭐 음식일 수도 있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유행가 있죠. 노래, 언어, 기타 등등. 아니면 뭐 메이크업 스타일, 헤어스타일 이런 그렇습니다. 것도 있고요. 근데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굉장히 많죠.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유행의 요소라고 할 수 있고요. 그 확산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전염병 수준이죠. 그렇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 이 SNS에 할애하는 시간이 많은 요즘 같은 시대에 괜찮은 뭐 유행 아이템, 괜찮은 재미있는 요소들이 하나씩 발견되었을 때 그 확산되어서 퍼지는 속도가 네. 요즘은 굉장히 네. 빠르다고 할 수 있고요. 일단 어떻게 보면 보통 그 남이 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어떤 개인, 네. 특정 개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정 개인이나 그 행동을 하는 어떤 소수의 집단, 네. 그 집단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점점 넓혀져 가는 게 유행이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런 것들을 약간 모방하거나 네. 저희가 수용하게 되고 이제 점점 따라하게 되는 거죠. 확실히 그런 네. 게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의 본성에 음. 일단 뭐가 됐던 좋아 보이는 거 맞습니다. 남들이 다수가 한다는 건 어쨌든 뭐가 좋으니까 하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물론 그게 본인이 진짜 좋아서 유행을 따르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남들이 다 할 정도면 좋은 거니까 하니까 그럼 나도 좋은 거 할래. 라는 그런 본능적인 따름이 있고 그리고 확실히 그 집단이 다수가 했을 때 나 혼자 소외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 집단 안에 같이 녹아들어서 속해 있고 그 안정감을 느끼기 위한 그런 본능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양희님 말씀처럼 저희가 그 매체에 약간 자주 등장하면서 그 선망하는 외모와 어떤 부를 가진 그 축적한 그런 사람들이 가진 기존에 보지 못한 새로운 옷을 입고 나온다면 그런 사람이 네. 약간 유행으로 번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선망하는 사람이에요. 뭐 G-드래곤 뭐 이런 네, 경우가 내가 있죠. 좋아하는 사람, 저 사람 멋있다 네. 라고 벌써 내가 느끼고 있는 사람이 어느 순간 이상한 스카프를 들고 와요. 네. 그랬을 경우에 저거 뭐지? 이러면서 뭐 빠르게 검색이 시작되죠. 약간 이런 글을 제가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자분들이 양산을 쓰고 다니시지 않습니까? 그래. 햇빛 강한 날, 네네네. 햇빛 강한 날 그 아주 이쁜 양산이 있어요. 그 알록달록한 양산을 쓰고 다니시는데 어떤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남자분께서 이러셨어요. G드래곤이 양산 한 번만 써주면 좋겠다. 그러면 나도 이 강한 햇빛 양산 하나 장만해서 쓸 수 있을 텐데. 이런 얘기를 제가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는데 약간 어떻게 보면 모방하는 게 맞고 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 내가 나한테 없는 것을 가진 사람이 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에 내가 동조하게 될 가능성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특히 유명인들 중에 정말 있어 보이는 그런 뭐 정말 조금 아까 말했던 지드래곤 같은 그런 분들이 뭔가를 했다. 정말 그거 내가 하면 진짜 말도 안 되게 구릴 수도 있지만 네네. 그냥 일단 따라가고 보잖아요. 맞아요. 옛날에 그 언제였지? 빅뱅 한참 초창기쯤에 그 빅뱅의 그 탑씨가 쓰고 나왔던 그 이렇게 뭐 안경인가요? 안경인데 선글라스 같은 건데 이렇게 줄이 이렇게 창문 이렇게 블라인드처럼 쳐져 있어서 앞이 잘 보이는지도 모르겠는 그런 선글라스가 있었어요. 네네네. 그게 유행해서 그걸 길에서 실제로 쓰고 다니는 사람도 많았고 그런 길거리 그 가판대에서 그 안경 판매하시는 상인분들 진짜 많으셨었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매체에서 자주 등장하는 연예인, 특히 저희가 연예인을 활용을 해가지고서 유행을 선도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착용하고 나오는 이런 아이템들, 착용뿐만이 아니라 먹는 음식부터 시작해서 맞아. 그 주변에 맴돌고 있는 그 주변에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유행으로서 번지게 될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큰 것 같고요. 맞아요. 이게 유행이 어디서 어떻게 정확히 시작된지 분명 근원지는 있을 텐데 네. 그걸 사람들은 사실 별로 알지 못한 채 하는 경우가 많고요. 맞습니다. 유명 연예인이 입고 나온 옷이어서 뭐가 그게 대박난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음식이라던가 어떤 문화 같은 경우는 사실 어디서 시작됐는지 잘 모르고서는 그냥 따라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유행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를 보면 유행의 선봉에 서서 유행을 주도하는 그런 지드래곤 같은 사람이 있고 빠르게 그걸 누구보다 빠르게 따라가시는 분들이 있고 뒷북을 쳐도 진짜 심하게 좀 찌질하다 싶을 정도로 뒷북을 치거나 아니면 아예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는데 감자님은 좀 이 중에 꼭 고르자면 어떤 유형에 속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 실제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옷을 한 벌을 사서 입고 나갔는데 횡단보도 맞은편에서 나랑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제가 그 일을 한번 딱 경험하고 나서 유행을 따라가면 안 되겠다. 그 같이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약간 동조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같이 누군가가 뭘 많이 했을 때 네. 나도 같이 동조되게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네. 처음에 이제 어렸을 때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는 그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학교 내에서 왜냐하면 한 반에 몇십 명이 같이 있으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안 따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그런 일을 한번 겪고 나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이 창피할 일은 사실 아닌데 창피한 이상하게 일은 아닌데 좀 기분이 좀 별로죠. 그것도 있고 내 센스가 부족했구나. 이렇게 하고 다니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유행을 막연하게 쫓아가고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걸 하게 되면 그 안에 속해 있어서 그냥 나도 그냥 이렇구나라고 좋은데 내 색깔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싫더라고요. 진짜 교복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 보면 약간 무관심한 사람 중에 한 명이네요. 양희님은 약간 어떤 스타일인가요? 저도 무관심한 스타일이에요. 네, 맞아요. 하고 다니는 거 보면 정말 무관심하더라고요. 감자님이나 좀 잘 하고 다니셨으면 좋겠고 네. 자꾸 저 하고 다니는 거에 태클 걸지 말아주셨으면 저희 좋겠어요. 둘이 잘하면 되겠네요. 둘 다 오늘 옷 입은 거 보면 절에서 막 내려와서 녹음실 온 사람들 같지 않나요? 절에서 온 사람 한 명 있고요. 저기 재래시장에서 도너츠 굽다가 오신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저기 지금 감자님은 도너츠 말고 건어물 포장하시다 오신 분. 지금 그런 분들 비하하시는 겁니까? 감자님 비하한 적 없는데요. 저는 그냥 그 깔깔이 네. 조끼와 그 블랙과 그레이 색깔 조합이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런 느낌. 제 이 스님 바지도 따뜻해요. 절에서 내려온 거 맞네요. 꼭 스님한테 돌려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약간 그러면 특별히 유행을 타는 분야가 있다면 무엇이 있는 것 같나요? 양희님 같은 경우에. 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패션 쪽이나 뭐 이런 쪽은 그냥 무난하게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네. 그냥 어떻게 보면 다른 쪽으로 유행을 타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조금 음식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약간 시즌별로 좀 나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한번 해보는데 어떻게 시즌별로 나뉘나요? 저희가 약간 여름에 약간 유행 타면서 하는 거 있고 겨울에 약간 유행 타면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겨울에 뭐 디제잉 페스티벌을 간다든지 바닷가를 향해 뛰어서 뭐 간다든지 하니까 날씨에 따라서 약간 동조돼서 다른 사람들과 그렇죠. 또 겨울에는 보드를 무조건 또 시즌권을 무조건 또 시즌권으로 타야 된다든지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시기의 유행이잖아요. 그쵸. 시즌별 유행 아이템인 거죠. 그래서 약간 하는 것 같은데 양희님은 뭐가 있나요? 저는 사실 뭐 유행이 뭐가 유행을 하던 내가 평소에 원래 좋아했던 거가 유행을 하는 바람에 유행을 하면 일단 어떤 게 A라는 게 뭐가 존재를 했을 때 유행을 하면 그 종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선택의 폭이 맞아요. 훨씬 넓어지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신이 나는데 그런 게 아니면 정말 1도 따를 생각이 들지도 않고 이런 데다가 또 호불호가 좀 확실하고 남이 유행을 타던 말던 정신적으로 정말 저는 조금도 타격을 받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네네. 그래서 좀 일단 가능하고 좀 게을러서 가능한데 만약에 네. 여행이나 공연을 보는 문화 같은 게 패션이나 뭐 그렇게 맛집 유행만큼 전 세계적으로 막 어마어마하게 유행을 하면은 그런 부분에선 좀 자극을 받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나의 관심사고 좀 그러다 저는 보니까 그리고 어떤 물건을 이렇게 취하는 것보다 경험하는 거에 굉장히 가치를 많이 두는 편이라 네네. 근데 어떤 물질적인 유행은 순간 유행해도 좀 금방 까먹거나 별로 관심이 없고 좀 먹는 거에 민감한 편이라서 좀 먹는 문화나 요리 베이킹 뭐 이런 쪽엔 되게 민감한 편인데 경험적 가치의 유행을 좀 많이 따라간다. 근데 그런 것도 내가 딱 원래 좋아하는 류의 음식이 유행할 때만 거기에 이제 확 관심을 가지고 내가 뭐 평소에 관심 없는 치킨, 뭐 도너츠 이런 거 백날 유행해봤자 또 그쵸. 그런 거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게 이제 내가 따라가게 될 가능성은 당연히 있죠. 그냥 저는 딱 그런 정도고 유일하게 반응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류의 빵, 뭐 제가 좋아하는 류의 음식. 먹는 거? 그냥 그런 거 말고는 별로 반응 안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럼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왜 이 반응 속도나
이렇게 약간 유행을 하는 거에 약간 동조되기가 쉽잖아요. 이런 식의 약간 심리적인 특성이 있다면 뭐가 있을 것 같나요? 저는 그거 네. 하기 전에 네네. 감자님은 어떤 거에 좀 그래도 민감하신지를 좀 알고 싶어요. 아, 제가 어디에 유행에 민감한지, 저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저도 집에서 곰곰이 해봤는데, 음. 그러니까 예전에 한 20대 중반? 뭐 음. 이때쯤, 음. 그때쯤에 약간 옷 입는 거에 좀 유행을 많이 탔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 불편해도 막 되게 입고 다니고, 불편해도 좀 약간 내가 차려입고 나가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걸 좀 하나씩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내려놓게 되고 나서부터는 지금은 저는 그 약간 유행을 선도하는 그 매체 중에 하나가 사실 TV나 뭐 SNS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거 자체도 이제 접근을 좀 잘 안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유행에 뒤떨어져 있다. 거의 많이. 이상하게 아파트에 아주 많이. 사시는데 어디 산속의 오두막집에 사시는 느낌이에요. 네, 굉장히 많이 뒤떨어져 있고요. 그냥 제 마음 하나 편한 게 좋아요. 아 근데 맞아. 그게 네, 그렇기 진짜 때문에 좋은 것 같아. 근데 오늘 저희가 이제 유행에 대해서 다루는데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지금 유행에 핵노관심인 두 명이 그렇습니다. 롱패딩을 다 같이 입고 다니는 그 하나를 보고 그걸 유행에 보고서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고. 약간 저는 이런 거예요. 왜 저래요? 왜 저래라는 생각이 들게 하면서 그냥 다뤄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했고요. 그러면은 조금 아까 감자님이 말씀하셨던 네네. 우리가 위에 말했던 그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유행을 주도하는 사람, 빨리 따라가는 사람, 뒷북치는 사람, 무관심한 사람 이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각자 어떤 심리이고 왜 그 반응 속도나 관심의 차이를 보일까요? 심리적인 현상을 얘기하다 보면 네. 아까 양님한테도 살짝 얘기했지만 그 동조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동조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약간 그 집단의 약간 압력이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하는 그 압력을 내가 받은 거예요.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의 행동이 그 사람들의 압력으로 바뀌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조 현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네. 이거를 사람 자체가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저희들은 이 동조 현상이라는 게 넌지시 가슴 안에 조금씩은 다 있는 것 같아요. 동요를 안 할 수가 안할 없어요. 수가 다수가 반응했을 때는. 맞아요. 예전에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곳에서 채널에서 다큐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카였어요. 동조 현상 같은 거를 실험하는 몰카였는데 한 여성분이 이제 어떤 병원 앞에서 이제 접수를 하시고 딱 앉아 있어요. 그 여성분을 상대로 몰카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 분들 한 엑스트라가 한 열 몇 분이 딱 앉아 계세요. 근데 갑자기 삐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럼 나머지 분들이 그냥 그 소리에 맞춰서 앉았다 일어나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게 다예요. 그다음에 또 삐 소리가 나면 나머지 분들이 앉았다 일어섰다 앉아요. 이걸 계속 반복하니까 그 아무것도 모르는 몰카를 당하는 여자분들이 눈치를 보다가 한 4번쯤 됐을 땐가 자기도 슬그머니 일어나요. 삐 하면 주춤하면서 일어났다가 다 같이 앉아요. 이유도 몰라요. 이게 바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동조 현상이죠. 맞아. 그런 네. 몰카가 저도 여러 개 봤어요. 그런 류의 몰카를. 근데 저는 그걸 봤어요. 일본 몰카 영상인데 네네. 이렇게 다 같이 짜고 하는 건데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동시에 딱 멈춰버려요. 시간이 멈춘 듯이.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을 봤는데 그거는 이제 재밌네요. 무조건 동조하거나 뭐 이건 아니고 사람마다 좀 반응이 다른 유형 몇 가지를 봤는데 어쨌든 일단은 거의 첫 번째 반응이 자기도 슬그머니 갑자기 서서 거의 자기도 똑같이 멈춘 것처럼 하면서 눈을 이렇게 돌리면서 눈치 이게 보는 건가요? 뭐지 판단하는데 자기 몸은 잘 못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도. 다들 멈춰 있으니까. 근데 그게 딱 봤을 때 느낌이 남들이 했으니까 나도 해야지 이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나는 다른 행동을 무서워서 못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안에 속해 있을 때 나 혼자서 튀는 게 그게 이상한 거죠. 같이 속한 그 집단적인 심리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몰카에서 제일 신기했던 게 다들 되게 당황을 하는데 어떤 남자분 한 분이 네네. 마치 원래 거기에 시나리오에 같이 짜 있었던 사람처럼 너무나 아무렇지도 너무 않게 자연스럽게. 당황한 기색도 없이 같이 일시정지가 돼 있고 정말 미동을 안 하는 거예요. 연기자가 아닌데도. 그러더니 다른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자기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움직이기 시작을 해서 가는 것 때문에 이제 또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은 나름대로 되게 당황을 하셨는데 어쨌든 남들이 다 멈추니까 왠지 자기도 그래야 될 것 같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 요소가 좀 특출나신 분이
유행에 더 민감할 수 있다는 생각도 좀 해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동조되는 게 좀 빠르신 분, 맞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유행에 민감할 수도 있긴 한데 사실 유행에서 저희 나라를 빼놓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빼놓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양희님께서 방금 정정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라고. 입 모양으로 제가 다급하게 우리나라를 감사합니다. 외쳤죠. 저도 고치고 싶은데 입에 좀 배어서 네. 청취자분들에게 좀 죄송하고요. 네. 유행에서 이제 우리나라를 네. 빼놓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군중 심리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 아까 롱패딩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우리나라에만 가장 특이하게 발생하는 군중 심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돼요. 우리나라만요? 네, 우리나라만. 왜냐면 정말 똑같은 거를 그대로 빼다 박아서 넓게 하고 있는 게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좀 많이 찾아볼 수 있다고 하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유난히 약간 남의 눈치를 보는 그런 문화가 약간 우리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약간 그거는 중국하고 일본은 좀 우리나라랑 다른가요? 조금은 다르죠. 개성이나 뭐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좀 비슷할 수도 있기는 한데 그 확산 속도로 보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빠른 것 같아요. 그 같이 하는 하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든지 뭐 하나 했다 하면 정말 빠른 속도로 움직이죠. 맞아요. 이 약간 주변의 분위기에 자신을 맞추는 거에 굉장히 특출나게 맞아요. 예, 특출나게 약간 잘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약간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들 사이에서 저희가 약간 계속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특정한 어떤 옷들 그리고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약간 하나 유행하기 시작했을 때 그렇게 빠르게 퍼져나가는 게 유독 우리나라의 그 집단주의, 군중 심리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좁은 곳에 굉장히 많이 모여 있잖아요. 거기다가 우리나라가 제약이랑 억압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특히 맞아요. 그 중고등학생 애들 뭐 요즘은 또 롱패딩이 또 비싼 브랜드 롱패딩이 유행이라고 하지만 우리 때만 해도 그 스페이스의 그런 말라야 뭐 이런 게 되게 유행하고 이랬었는데 맞아요. 되게 비싸잖아요. 그런 스페이스 패딩들. 근데 그게 유행을 하면 애들은 떼를 쓰게 돼 있고 부모님은 그것 때문에 애들을 맞춰주느라고 경제적인 부담을 지게 되는데 맞아요. 애들을 만약에 교복을 안 입히고 사복으로 등교하게 했어도 그렇게까지 심하게 유행을 했을까라는 의문은 들더라고요.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 사복이나 교복인 거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고 싶거든요. 일단은 그냥 그 좁은 곳에 그 매일 그 갇히는 그 공간에 아이들을 몰아넣다 보면 거기에서 느낄 수 있는 해방감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나이키 운동화 어떤 시리즈를 뭐 친한 애들끼리 다 같이 맞춰 신는다거나 뭐 그놈의 가방 브랜드가 뭐 잔스포츠나 뭐 이스트팩 옛날에 유행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언제적 시절 사람이에요? 중학교 때 그랬어요. 아, 그래요? 네, 모른 척 하지 말고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집단주의에서 특히 브랜드가 네. 수익을 올리는 데 또 한몫을 하기는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을 좀 이용을 해서 수익을 올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특히 이 속해 있는 것 중에 아까 양님께서 그 70만 원, 몇십만 원짜리 막 고가의 브랜드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 안에서 그래도 내가 고가를 입어야 더 특출나게 맞아요.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똑같은 거더라도 저희 약간 대표적으로 유행했던 그 아이템들 문득문득 생각나는데 양인이 혹시 뭐 스티커 사진 같은 거 엄청 찍었죠. 혹시 찍어봤죠? 장난. 저 지금 저 본가 제 방 앞에 그 판넬 같은 거 붙여놓은 거에도 스티커 사진 여러 장 붙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아직까지 소유하고 계시네요. 빛이 많이 발해서 약간 눈, 코, 입이 점처럼 찍혀있고 잘 안 보이긴 한데 저도 그래요. 그게 방에 너무 환하게 찍어서 햇빛을 정면으로 받는 데다 붙여놨더니 맞아요. 이게 계속 색이 바래갖고 이제는 저쯤에 눈, 코, 입이 있다 정도밖에 안 보이긴 맞습니다. 하는데 어쨌든 글씨는 또 색이 덜 바래서 누구랑 찍었는지는 어쨌든 써있어요. 동생하고 언니랑 해갖고 제 동생하고 뭐 찍은 거 붙여놓고 그 당시에 약간 스티커 사진도 유행했는데 비슷하게 유행했던 게 혹시 삐삐 아십니까? 저는 삐삐 세대는 아니에요. 아, 삐삐는 없었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이제 삐삐를 차고 다녔어요. 삐삐도 유행이었어가지고. 오, 그 진정한 스티커, 날라리. 네, 스티커 사진을 찍으러 가면 그 사진을 같이 찍은 친구하고 붙여놓고 그 밑에 삐삐번호를 써놔요. 그럼 뭔데요? 그런 공간이 있었어요. 연락달라.
이렇게 해서 만남의 장이 펼쳐지는. 아, 약간 공개 구혼 같은 건가요? 그런 것도 내 있었어요. 얼굴 보고 괜찮으면 연락해라. 근데 사실 그 얼굴이 양희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얘갖고 눈, 코, 입이 보일랑말랑하는 그 얼굴을 그 일본에서 건너온 미백 엄청 되는 스티커 사진 정말 눈, 코, 입만 진하게 색깔 뻘겋고 꺼멓게 있고 그것만 딱 붙여놓고 밑에 삐삐 딱 번호 써놓고 그렇게 약간 갔던 적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실물 미팅하면 거의 쌍욕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누구세요? 맞아요. 저희 옷 중에 혹시 입었던 것 중에 혹시 그 떡볶이 코트라고 아나요? 아, 맞아요. 우리 때도 그거는 잠깐 중학교 때 그런 것들도 약간 유행했었어요. 유행했던 더블 해가 코트라고 한 해, 하죠. 더플 코트. 더블 코트? 더블 코트? 더플 코트. 더플? 더블? 어쨌든 더블 감사하고요. 떡볶이. 그리고 약간 저 약간 여자분 아까 롱패딩도 얘기했지만 그 여자분들께서 그 약간 뭐라고 하죠? 그 트렌치 코트라고 하나요? 그거는 제가 어느 순간 그거는 매 가을마다 유행하죠. 너무 놀란 적이 있어가지고 정말 그 전철을 타고 이렇게 스튜디오로 오는데 그 전철 안에 계신 그 한 대여섯 분 되는 여자분들께서 전부 다 트렌치 코트를 같은 색깔로 이렇게 쭉 이렇게 입고 앉아 계신 걸 보면서 아 정말 이제 저것도 유행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네요. 감자님이 저 얘기를 작년 가을에 하신 덕분에 네네. 제가 버버리 코트를 못 입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아 요거 이제 약간 그렇지 않나요? 슬슬 좀 입어야지 했는데 저는 밖에 다닐 때 이렇게 특별히 막 남들을 막 되게 보면서 이렇게 옷차림을 보면서 다니질 않아서 그런 걸 인식을 잘 못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 코트 작년에 그래서 한 번도 못 입었어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누가 야 이거 너무 많이 입고 다닌다 하면 이게 손이 약간 안 가기도 해요. 저도 또 그게 마침 그 전형적인 그 베이지색 버버리 코트인데 네, 오리지널이네요. 엄마가 강제로 사준 거여서 또 마침 그냥 의무상 몇 번 입는 건데 감자님한테 딱 그 얘기까지 들으니까 올해는 어쩔 수 없이 못 입겠다 싶더라고요. 네, 진짜 너무 많이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저희 자영업이나 이런 것도 유행처럼 번지는 게 굉장히 많은데 혹시 작년 하반기에 인형 뽑기 아십니까? 아, 맞네. 그런 유행도 있네. 네, 인형 뽑기가 어느 날부턴가 우후죽순처럼 진짜 신기해. 갑자기 미친 듯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유행을 하니까 번졌다기보다 누가 작정하고 유행을 시키려고 뿌려서 느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형 뽑기다 하면서 해야지. 번진 거잖아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 인형 뽑아서 사실 뭐 재미는 있습니다. 성취감도 들고 재미는 있는데 그렇게 해서 약간 저희 무슨 어떤 채널에 보면 그걸 전문적으로 뽑으시는 분들도 나오기도 하고 장난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해서 양희님이 방금 근데 말한 것처럼 누군가가 이걸 유행으로서 만든 것 같은 네, 그런 느낌도 있고 저희 그거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포켓몬고라고 있어요. 아, 맞아. 그거 잡으러 속초 가시는 분들 많이 있었습니다. 진짜 그랬다면서요. 네, 버스까지 대절해서 그게 유행이 되다 보니까 그걸 가서 이제 가가지고서 이제 어디 가서 뭘 잡았다 이런 식으로 유행이 되기도 하고. 그니까 그 너무 나도 해보려고 받아봤는데 나는 그게 너무 나한테는 약간 재미가 없고 계속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맞춰봐야 되잖아요. 그게 저랑은 안 맞아서 저는 그걸 못했는데 맞아요. 유행하는 거 보면서 아니 사람들이 한강에도 약간 혼나간 사람처럼 그걸 들고서 이제 수맥 찾듯이 이렇게 쫙쫙 돌아다니시는 분들 있어요. 뭐 하는 사람들이지 하고 처음에는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러고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다 포켓몬고였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 확산되는 속도가 확실히 이 스마트폰 어플 같은 경우엔 더 많이 쉬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프렌즈 콘 어마어마하죠. 은이팡 이런 거. 네,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문득 드는 생각이 저희 유행하는 것 중에 이런 것도 있는데 그 드라마 대사도 약간 유행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 약간 가을 동화에서 원빈 씨가 했던 대사 한번 해주시죠. 그거 뭔가요? 저는 원빈 씨 대사는 필요 안. 얼마면 돼. 아, 맞다. 그런 대사도 약간 있었고. 나 돈 필요해요. 얼마면 돼. 나 돈 필요해요. 얼마면 되겠냐? 얼마 줄 수 있는데요? 20원. 꺼져. 이런 게 드라마에서 이 유행하는 것도 참 무시 못하는 맞아요. 그런 매체 중에 하나고 먹거리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아, 맞네. 예전에 시크릿 가든 할 때 현빈 씨가 입던 트레이닝복 엄청 유행했잖아요. 정말 약간 안 입을 것 같은데 돈 주고 사라면은 저거 정말 화려하잖아요. 화려해가지고 반짝반짝 블링블링 해가지고 못 입을 것 같은데 현빈 씨가 한번 입고 나오고 나서 굉장히 유행했고 거기서 타고 나오던 차가 원래 굉장히 매출이 부진했는데 매출이 갑자기 오르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도 그랬대. 굉장히 차도 그랬대요. 굉장히 많이 있었고 예전에 그 혹시 그 드라마 아나요? 파리의 연인이라는 그 드라마에서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어. 아기야 가자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애기야 가자. 하지 마세요. 어떻게 말해요? 왜 말을 못해? 저 남자가 내 남자다. 당당하게 말을 하란 말이야. 어떻게 그래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정말 잘하네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그게 유행이 됐기 때문에 네. 잊혀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유행했던 대사 중에 거의 이거 진짜 역대급 아니었나요? 네, 정말 역대급이고 네. 약간 먹는 것 중에 혹시 양이님 그거 먹어봤나요? 그 뭐죠? 허니버터칩인가? 당연히 먹어봤죠. 저도 이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 왜 그랬는지 아직도 긴가민가해요. 그러니까 업체에 상술이다는 얘기까지 좀 있는데 아니 상술도 상술인데 뜬금없었어요. 먹어보고 느낀 거는 맛있긴 한데 이럴 일인가? 그 정도까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런 맛인데 근데 저도 처음에는 저는 과자를 그렇게 잘 안 먹어서 네. 뭐 저거 뭐 다들 유행하나 보지 했는데 그게 한 달이 지날 때쯤 되니까 네네. 저도 이쯤 되면 나도 꼭 한 번은 먹어봐야겠다 싶어서 의도하지 않았는데 마트나 편의점을 가면 저도 모르게 허니버터를 제가 찾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그 허니버터칩이 출시되었을 때 제가 이제 회사에 있었는데 뭣도 모르고 먹었어요. 그 당시엔 처음 출시됐을 때입니다. 맛있네 하고 있었는데 그 뒤에 SNS에서 인증사진이 올라오는 거예요. 나 이거 먹었다. 먹어봤다. 그리고 한 박스를 가지고 있는 인증사진부터 해서 어느 편의점에 팔더라. 그리고 뭐 예약까지 하고 왔다. 이런 식의 이제 SNS 상에서 이제 확산이 되다 보니까 그거를 사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는 뭐 중고 상태에서 거래가 되기까지 하는 맞아. 그런 식으로 확산이 됐는데 가장 좋은 건 그걸 파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때 공장을 더 늘릴 수 있었는데 돌리는 가동하는 방식을 맞아요. 일부러 안 늘린 거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진짜 그런 거 있고 먹는 거 하니까 또 그런 생각이 나네요. 혹시 그 예전에 저희 약간 좀 어렸을 때이긴 한데 빵 안에 스티커가 있었어요. 혹시 그 띠부띠부실이라는 그 무슨 포켓몬 빵 있었고 김국진 빵 있었고 저는 또 네? 포켓몬 빵에서 모은 스티커가 지금도 너덜너덜한 노트에 정확히 386장 붙어 있어요. 어마어마하네요. 장난 아니죠? 그 당시에 그 스티커만 빼고 네. 빵은 안 먹고 버리는 청소년이 제 앞에 앉아 있네요. 항상 네. 그걸 학교 매점에서 사와서 그래서 갖고 와서 저는 스티커를 빼고 빵은 이제 이거 먹을 사람 하면 남자애들이 알아서 완전 맞아요. 벌떼처럼 달려들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먹어 하고 저는 스티커를 딱 까서 아직도 그 장면이 잊혀지지 않아요. 네. 애들이 다 스티커 그러면 이제 스티커를 교실에서 까면 야 뭐야 이러고 다 모여들어요. 눈이 이제 초롱초롱하게 과연 이제 없는 게 나왔는지. 딱 깠는데 제가 라플레시안가 하는 그 야생 꽃 모양이 잘못 포장돼서 그거 좀 약간 희귀 아이템이었나요? 그때는 그게 이제 그 스티커가 아직 많이 나오지 않았던 시기인데 레어템 뽑은 거네요. 그때 그걸 갖고 있는 애가 거의 없었는데 우리 반에서 그 꽃을 뽑은 게 나 혼자였는데 심지어 잘못 포장돼서 5개가 뭉쳐서 들어있는 거예요. 이야. 그때 저 거의 세상에 대통령의 기분을 맛봤어요. 독재하는 대통령의 대통령 기분을. 정도가 아니라 거의 지구를 제패한 그런 느낌. 갑자기 포켓몬 스티커를 모으던 모든 애들이 제 앞에 와서 막 남자애들은 무릎을 꿇어요. 잘 보이려고. 막 와서 무릎을 꿇으면서 막 제 신발을 막 자기 막 교복 그 단 밑단으로 막 닦아주면서 량이님 제가 가지고 있는 스티커 중에 뭘 드리면 교환할 수 있을까요? 막 이러면서 그때 제가 야 일단 좀 자리 가서 좀 앉아봐. 내가 일단 3교시까지 생각 좀 해볼게. 막 이렇게 까탈을 떨었던. 그렇습니다. 그게 한 번에 5개나 생겼으면 그 당시에 학생들 사이에서 그게 굉장히 모으는 게 너무너무 희귀하고 좋은 아이템 중에 하나였어요. 맞아요. 친구들 사이에서. 맞아요. 그게 유행처럼 어마어마하게 번졌거든요. 맞아요. 저도 냉장고에 이렇게 크게 모아둔 기억이 좀 나면서 네. 혹시 그 전에 혹시 뭐 따조 이런 거 혹시 아시나요? 치토스 따죠. 치토스. 저 그것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 왜요? 그걸 갖고서는 그런 기억이 나요. 그때 좀 친하게 지냈던 남자애가 있었어요. 같은 아파트에 살던. 네네. 걔랑 따조놀이를 자주 했었는데 걔가 자꾸 시작할 때는 우리 그냥 하고 끝나면 각자 자기 따조 자기가 갖고 가자. 네네. 이렇게 해놓고 막상 자기가 다 따면 제 따조를 다 들고 집에 가겠다고 쌩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오기를 부린 거네요. 그것 때문에 또 걔네 엄마랑 저희 엄마랑 차 마시고 있는데 제가 막 울면서 가서 엄마 제가 내 따조 준다 그래 놓고 다 뺏어갔네 마네 이러면서 엄청 울었던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있네요. 맞아요.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나는 그냥 유행의 대표적인 아이템을 얘기해봤는데 사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아이템들도 굉장히 많아요. 뭐 머리 스타일, 스티커 사진, 옷, 패션, 먹거리 할 거 없이 지금도 이런 유행들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유행들을 따라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약간 있죠. 여기서 유행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좀 어떤 심리일까요? 자기가 유행을 만들어내고 싶어하고 실제로 그거를 좀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 저희가 그 패션업계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매년 초에 유행하는 컬러를 지정해 줍니다. 굉장히 유명한 어떤 단체에서. 난 그게 너무 신기해. 그걸 왜 지네가 지정을 해? 그리고 이런 것들이 유행할 거예요 하면서 이번 연도 시즌 데님, 이번 연도 시즌 체크모, 이번 연도는 어떤 액세서리를 지정을 해줘요. 근데 사실 되게 선망하고 유명한 어떤 기업에서 그걸 지정을 해주면 사람들은 그렇구나. 이게 유행하니까 나도 그럼 저거 사 입어야지. 사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유행이 없으면 소비가 일어나질 않죠. 저희가 만약에 집에 냉장고 있고 소파 있고 TV 있고 집에 가면 하나씩 다 있잖아요. 근데 이걸 저희가 가끔씩 바꾸잖아요. 이게 뭐냐면 유행이에요. 아, 그렇죠. 무슨 북유럽 스타일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것들. 인테리어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만약에 하나씩만 가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바꿔요. 아무것도 안 사요. 먹는 쪽으로만 소비가 일어나요. 그렇게 되면 시장 경제가 너무 침체될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게 네, 왜냐면 사람들이 돈을 잘 안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빼빼로데이를 내가 만들었다라는 그 아직 사실을 알 수 없는 그런 소문들도 있는 거고. 그렇죠. 왜냐면 소비를 일어나게 해야 이득을 보는 단체들이 있어요. 이득을 보는 단체가 있고 그리고 그 단체에 제 주변 사람 혹은 나가 속해 있어요. 속해 있기 때문에 유행이 계속해서 그리고 빠르게 전환되는 저희 나라 같은 경우가 좀 심할 수도 있어요.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맞는 옷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맞는 또 어떤 스타일에 맞는 또 약간 집 인테리어 또 바꿔줘야 되고 거기에 맞는 또 휴가지, 여행지 뭐 이런 것도 그때그때 맞고 음식도 뭐 마찬가지죠. 이게 그런 시장 경제에 의한 그런 자본의 논리 때문에 그런 이윤 창출을 위한 것도 있는데 네네. 왜 개인이 어떤 패션이나 어떤 뭐 인테리어나 이런 스타일을 유행을 시키고 싶어서 내가 선봉에 서고 싶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사람들은 약간 그런 심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진짜 좀 그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다들 나를 선망하고 나를 따라하고 싶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그 중에서 약간 내가 제일 1등이다. 니들은 다 나를 따라오는 자들이다라는 약간 그런 심리도 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 심리도 있는데 저는 약간 반대로 생각하는 게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하는 거에 치중되는 게 아니라 왜 그걸 따라해? 난 내가 하고 싶은 걸로 할 거야. 만약에 그렇죠. 지금 롱패딩을 막 다 같이 입고 다니는데 왜 저걸 따라해? 저게 뭐야? 다 같이 똑같이 저렇게 하는 모습이 난 보기 싫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뭐 롱패딩이 있으니까 쇼패딩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쇼패딩을 누군가 되게 느낌적으로 굉장히 코디를 잘해서 입고 다닌다고 쳐봐요. 그럼 내년 유행 그럼 내년엔 아이템은 그거예요. 그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템을 선택할 때 누가 다 선망하는 아이템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는 분들이 그냥 쉽게 말해서 자기 꼴리는 대로 그냥 입는 거예요. 맞아요. 자기 타인의 눈치 보지 않고 그 집단 심리나 군중 심리에 내가 휩쓸리지 않고 난 이거 좋아. 난 이거 좋아. 실제로 그렇게 자기 주장이 강하신 분들이 옆에서 옷 입는 거를 보거나 그 라이프 스타일을 보게 되면 굉장히 남달라요. 맞아요. 좀 독특한 사람들이 네. 많긴 해요. 욕심도 굉장히 많고. 독특해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반대로 유행이 될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유행이라는 게 문화처럼 이렇게 자리 잡았다가 오래 가진 않습니다. 진짜로 아시겠지만 그냥 네, 냄비 그냥 바그르르 소비예요. 끓듯이. 네, 맞아요. 냄비 막 끓고 그냥 물 증발되듯이 그 순간에 열이 확 올랐다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어떤 큰 카테고리만 있죠. 주기적으로 유행이 강하게 번지는 분야는 패션과 우리나라는 이제 요즘 요식업 문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웨이팅을 해가면서까지 먹는다 맞아요. 이런 식의 카테고리만 있지. 맞아요. 그 중간에 이제 아이템이나 소재들은 계속 바뀌잖아요. 맞아요. 지나고 보면 생각해 보면 집단 안에서의 생활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 만약에 뭐 진짜 지구상에 양님하고 저 둘만 있다고 생각해 봐요. 둘이 그냥 옷 입는 거 신경 쓰겠습니까? 전혀 신경 전혀 안 쓰죠. 쓰죠. 그냥 최대한 제 안 보는 곳에서 살겠죠.
무인도에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무인도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다면 서로 남과 북으로 예, 갈려서 동쪽하고 서쪽에서 등을 지고 살겠죠. 그런 느낌처럼 뭔가 한 군데 몰려 있는 데서 내가 좀 각광받아야 되고 내가 좀 특출나야 되는데 그 안에서 쓰는 아이템들 그리고 모두가 A라는 떡볶이집에 가가지고 막 맛있게 떡볶이를 먹어요. 근데 B라는 떡볶이집은 아무도 안 가요. 그럼 당연히 저기가 맛있겠네 하고 맞아. A로 가죠. 맞아. 그래도 나는 자신 있게 도전할 거야. 사실 맞아. 이런 분들도 있긴 합니다. 맞아요. 그 반대되는 성향으로. 꼭 또 그런 사람들 있어요. 난 무조건 반대로 간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옛날에 그 제 지인분 중에 한 분이 캐논 카메라가 굉장히 유행했을 때 네네. 성능이 좋더라고 네. 했을 때 소니 카메라를 산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소니 카메라 샀어? 그러니까 다 캐논 사서. 진짜 그것도 보통 아니야. 그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퀄리티가 딱 그렇게 다르진 않아요. 그냥 카메라 같은 경우는 특히 그거죠. 캐논과 소니의 색감 표현 차이가 있어서 사실 그걸 보고 골라야 되는 건데. 근데 남들이 하는 게 싫어서 단순하게 다른 거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유행을 따라가는 게 절대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나쁘진 않은데 저는 그런 거는 좀 나쁜 것 같은 게 그 유행을 빨리 따라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이 이제 그것 때문에 본인이 그런 걸 아등바등 따라가느라고 이제 맞아요. 너무 피곤하게 살거나 본인도 스트레스가 돼서 굉장히 예민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게 패션이든 뭐든 유행을 발빠르게 따라가시는 분들은 그 유행을 그 자기만큼 센스 있게 빨리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을 약간 무시하는 무시하죠. 경향이 있어요. 막, 뭐 옷이 저게 뭐야? 너 그런 것도 안 먹어봤어? 그런 것도 몰라? 안 해봤어? 맞아요. 이런 심리가 있는데 이건 사실 좀 좋지 않은 심리인 것 같은데 저도 약간 알게 모르게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네네. 좋지 않네요. 근데 이런 심리는 도대체 이 유행이 뭐길래 왜 이런 심리가 동반이 되는 걸까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두가 그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트렌드하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힙하다고 하면서 SNS에서 굉장히 유행하는 것들이 간혹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내가 그걸 따라가야 내가 굉장히 이 사회에 속한 사람으로서 잘하고 있다. 잘 나가는 잘 부류다. 속하고 있다. 그리고 누군가는 내가 이렇게 잘 따라가고 하면 누군가는 또 날 봐주면서 선망의 대상으로 날 생각하겠지. 이러면서 속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행이 오래 가진 않지 않습니까? 양님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누군가가 너 아직 그것도 안 해봤어? 야 그것도 안 먹어봤어? 그 옷 브랜드 몰라? 해봤자 그거 반짝 물 끓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년에는 또 딴 거에 돈 써야 되고 맞아요. 조금 일단 또 딴 거에 돈 써야 돼요. 맞아요. 유행 따라가면 돈 진짜 많이 들어요. 네. 결국에는 이렇게 유행에 민감한 사람들, 동조하는 심리를 잘 이용을 해가지고서 유행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만들어져서 소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게 일부러 만드는 거죠. 그렇죠. 유행이 꼭 일부러 상업적인 의도가 아니라 어떤 연예인이 그냥 아무 의도도 없이 착용하고 나온 아이템이 유행을 한다고 해도 그거에 사람들이 댓글을 미친 듯이 달고 반응을 보이는 순간 이 자본주의 시장이 정말 초단시간에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렇죠.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장 영역이 크진 않죠. 네. 굉장히 확산의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른. 근데 SNS는 다 같은 것들을 하고 있고 엄청난 인터넷 문화가 발달해 있어서 맞아요. TV를 틀어도 SNS 어디를 들어가도 N사이트 어디를 들어가도 다 그냥 그것만 볼 수 있게 한동안은 깔려버리니까. 맞아요. 그 중독되시는 분들도 많기는 하지만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유행을 외면하면서 사는 게 혹시 가능할까요? 그냥 외면하고 사는 게 내가 이걸 따라가지 않고 외면하고 사는 그 삶 자체가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게 그냥 감자님이랑 저처럼 그런 거에 대해서 진짜로 정신적인 타격을 아예 안 받는 스타일들이면 네네. 별로 상관이 없는데 좀 이미 내가 막 유행을 선도하는 거에 굉장히 취해 있거나 아니면 유행을 발빠르게 따라가는 거에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은 솔직히 이게 무슨 진짜 큰 트라우마나 어떤 계기가 있지 맞아요. 않는 이상 솔직히 이거에 정도를 조절하는 것도 힘든데 그렇죠. 외면하는 거는 저는 좀 진짜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일단 타인의 눈치를 많이 보고 그 타인 속에 내가 군중 속에 속해 있어야 내 마음이 편하다.
그리고 내가 어쨌든 그들 중에서 우월해 보이는 게 굉장히 삶의 기쁨인 사람들인잖아요. C라는 브랜드를 다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나는 그 안에서 난 A라는 브랜드, 가장 좋은 고가의 브랜드를 착용하고 있으면 C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서 났냐고 이렇게 우월감 있게 상대를 대해주잖아요. 그 맛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으로서 무시할 수 없는 맛이에요. 만약에 그런 대규모 유행을 이기고도 인정을 받으려면 정말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저 사람만의 세계가 강한데 촌스럽지 않고 맞아요. 그게 너무 싼 티가 나지 않고 뭔가 고급스러운데 독특한 저 사람만의 그 세계관이 확실하다라던가 아니면 아싸리 돈이 엄청 많아서 남들이 예를 들면 뭐 C 브랜드의 가방을 다 똑같은 걸 들고 다니는데 C 브랜드 그 300만 원짜리 가방? 나는 우리 집에 A 브랜드 1000만 원짜리 가방 컬렉션 7개 넘어.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좀 그런 거에 영향을 덜 받고 유행을 먼저 따라가는 사람들도 이런 경우엔 좀 무시라기보다 좀 다르죠. 차원이 다르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죠. 저희 부모님 세대들의 어머니, 아버님 세대의 옛날 사진을 보면 굉장히 옷들을 잘 입으십니다. 굉장히 감각적으로 옷 입은 사진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님께서 굉장히 편한 옷들, 좀 저렴한 옷들, 이런 것들을 찾아서 입으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유행이 내 삶에 크게 이제 중요하지 않다라는 시기가 와요. 진짜 공감돼, 진짜. 네, 유행이 절대로 예전에 어렸을 때는 저런 걸 따라가야 내가 그 안에서 뒤처지지 않지. 맞아. 내가 그래도 젊은 사람으로서 트렌드를 쫓아야지 하지만 맞아. 그 유행이라는 거를 쫓아가다가 시도도 많이 해보고 내가 돈도 많이 써봤는데 결국엔 다 부질없더라. 그래서 제가 스님 바지 입고 다니는 거예요. 네, 맞아요. 편하게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따뜻하면 되는. 네, 약간 기능성을 더 따지게 되는 것도 맞는 거예요. 그리고 히트텍, 레깅스 이런 거 절대 안 입는다고 무슨 뭐 내복이냐 뭐냐 이 난리를 치던 제가 안 입으면 밖을 못 나가요. 네, 맞습니다. 약간 그런 것처럼 저희 약간 유명 뮤지션 중에 돈을 잘 버는 어떤 뮤지션 중에 방송에서 공개되기를 저가의 보세 아이템들을 막 착용하고 나오는 것들이 나오면서 소박하다, 좋다, 맞아. 막 이렇게 될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아무리 고가로 나를 치장을 한다고 해도 그 유행의 아이템을 내가 선두주자로 치장을 한다고 해도 그런 뮤지션들의 소박한 모습을 이길 수가 없는 것처럼 맞아요. 그 유행의 아이템을 계속 쫓아가고 내가 밟은다고 해가지고서 내 개성을 찾는 게 아니죠. 그거는 그게 그 유행이 마침 유행은 여러 가지가 돌고 도니까 내 개성에 딱 맞는 게 유행했을 때 내가 그게 딱 시기가 맞으면 내가 최고로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지. 예를 들면 내가 전혀 힙합 의상이 안 어울리는 사람인데 힙합 의상이 유행한다고 해서 막 힙합스럽게 막 그렇게 스냅백 쓰고 막 그런 바지 입고 막 타투하고 막 목걸이 차고 이렇게 하고 스웩 이러고 다니면 이상해 보이지 그게 그렇죠. 간지나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죠. 양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기가 딱 맞아서 나한테 맞는 유행의 아이템을 내가 장착을 했어요. 근데 사실 그때 빛나고 말아요. 맞아요. 그 유행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화처럼 오래 정착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소멸돼요. 맞아요. 내년엔 롱패딩 안 입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저희 중학교 때인가 언젠가 고등학교 때인가 카고 바지라는 바지 한참 맞아요. 유행했는데 옆에 뭐죠? 그 주머니 달린 거. 근데 요즘 카고 바지 입으면 뭐야? 촌스러워. 누가 저걸 입어? 이렇게 그렇죠. 반응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가는 사람이 사실 트렌드한 걸 수도 맞지만 내 개성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집단에 휘둘리는 게 더 빠르다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남들에게서 소외되고 싶지 않고 그렇죠. 남들과 다른 거 자체가 좀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어차피 다수가 하는 거니까 무조건 그냥 내가 독보적인 어떤 창의력을 발산한다라는 느낌보다 그냥 다수가 하는 거 안에서 내가 앞서고 싶다라는 승부욕 같은 욕심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더 고가의 브랜드를 착용을 해야 더 앞서가고 이런 것들이 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아니면 약간 촌스러운 취급을 하게 되는. 맞아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걸 안 하는 사람을 누르고 그 안에서도 서열을 갈라야만 자기의 자존감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자존감 오르게 하는 유행의 이런 행위들 사실 나이 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 유행에 내가 눈이 돌아가 있을 때는 그렇게 예를 들어서 옷이라고 쳤을 때는 그런 옷을 안 입으면
내가 2, 3년 전에 입던 옷을 기본형을 입고 나가면 창피해서 밖에 못 나가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타인의 눈치를 내가 많이 의식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다 나만 보면서 쟤는 센스 없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막 의식에 그쵸, 갇히는데 사실 저 스님 바지 입고 다녀도 사람들 저 그렇게 신경 안 쓰거든요. 왜냐면 원래 스님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스님처럼 생긴 게 어떻게 생긴 건데요? 순박하시다. 이렇게 생긴 거니까요. 그래서 유행을 아무리 내가 쫓아간다고 쫓아가도 결국에는 그 계속 속도가 그냥 굉장히 많이 바뀌는 이 유행을 너무 많이 이렇게 쫓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등골 터질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또 돈이나 되게 여유로워서 내가 뭐 우리 집 다이아몬드 수저야 나 막 돈 그냥 눈 닫아 뜨면 돈이 나와 막 이래갖고 펑펑 쓰는 거 아니면 맞아요. 저기 일한 돈 전부 다 유행에다가 갖다가 쳐받고 김생민 씨한테 사연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말이 딱 맞고 어쨌든 주변을 이렇게 잘 돌아다니다 보면 정말 어느 것 하나가 없이 정말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요즘 좀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패션부터 시작해가지고 머리 스타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비슷한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안에서 유독 자기만의 색깔을 뽐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요즘 같은 시대에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시장에서 확실히 경쟁력 있게 자신의 개성을 뽐낼 수 있으신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하지만 류승범 씨처럼 유행을 막 10년씩 너무 혼자 앞서가고 이러시면은 그거는 좀 약간 불편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약간 어떤 예술가들이 죽고 나서 자기는 이미 세상에 없는데 인정받는 것처럼 약간 그렇죠. 허무할 수 광고우처럼.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행을 선도하고 싶다. 내가 좀 더 관심을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만약에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오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더 유행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계속 남들이 좋다는 거에 혈안이 돼서. 그렇죠. 그냥 누가 그러거나 말건 내 주체가 조금 더 강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그냥 하는 사람이 그냥 유행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맞아요. 그리고 유행을 빠르게 따라가려면 그리고 내가 그런 쪽에 일을 하고 있다면 그런 삶이 좋고 나는 그게 피곤하지 않아서 그게 좋으면 그렇죠. 사실 그런 분들이 세상을 빠르게 바꾸고 움직이고 굉장히 센스 있고 부지런하고 기민하게 움직이시는 분들이라서 맞아요. 또 그분들이 굉장히 빛을 발하는 분야들이 또 따로 있고 그분들 때문에 윤택하게 돌아가는 사회 문화가 솔직히 굉장히 발전하는데 큰 영향을 끼치는 거는 그분들이 맞는데 이제 본인이 이거를 너무 좀 경제적으로 버겁거나 아니면 성격적으로 좀 내가 이걸 따라가는 게 피곤한데 내가 정말 이게 좋아서가 아니라 알게 모르게 억지로 뭔가 그냥 남들 하니까 따라한다면 그런 분들은 본인에게 스트레스가 되니까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거죠. 맞아요. 계속 유행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지치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계속 뭐 유행에 대한 그 아이템들은 시기가 언젠지도 모르게 너무 급속도로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맞아요. 그렇게 빨리빨리 바뀌어야 그 안에서 이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죠. 맞아요. 그 아이템을 만들고 파는 사람들. 그러니까 계속 나는 유행의 최신 트렌드를 쫓아갈 거야 해봤자 그 아이템들을 만드는 사람을 내 물건을 나는 그냥 소비하는 것뿐이 안 돼요. 소비하는 것뿐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만의 개성을 좀 만들어서 맞아요. 나만의 개성을 만들어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그냥 삶의 주체가 나로서 조금 더 흔들림을 좀 덜하게 약간 참고만 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런 것도 있고 아무래도 물건은 좀 그냥 소비 형태니까 네네. 저는 어떤 조금 자기한테 조금 더 내실을 이렇게 내 내면에 뭔가 자극을 줄 수 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서 그렇죠. 2018년에는 팟캐스트 어쩌지가 전 국민한테 대유행을 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면 좋겠네요. 이거는 뭐 소비하고 뭐 상업 이런 게 아니라 다 같이 윈윈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또 저희가 또 굉장히 좀 각오를 새롭게 다지면서 좀 더 파격적으로 서로 육두 문자가 조금 오고 가면 좀 더 사람들이 노이즈 마케팅인가요? 사람들이 진짜 싸우더라. 방송에서 장난인 줄 알았는데 쟤네들은 진짜 맞는 소리까지 들리더라. 리얼하게 그렇게까지 하면 혹시 유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해봐요. 죄송합니다. 저희 아까 오늘 유행에 대해서 량이님하고 이것저것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양이님 어떠셨나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나 저렇게 얘기하나 저는 귀찮아서 유행 안 따라갈 거예요. 그것도 앞으로도. 맞아요. 너무 귀찮아요. 맞아요.
어릴 때나 저희가 좀 따라갔지. 그냥 진짜 그게 마음의 자극을 전혀 안 받기 때문에 맞아요. 그냥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량이님하고 이제 같은 생각이고요. 제가 이제 마무리 멘트로 좀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 네. 약간 뭐가 있냐면 철학자 중에 니체가 있지 않습니까? 니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 군중 심리에 관해서 한 말이 있더라고요. 인생을 쉽게 그리고 안락하게 보내고 싶은가? 그렇다면 무리짓지 않고서는 한시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서 섞여 있으면 된다. 언제나 군중과 함께 있으면서 끝내 자신이라는 존재를 잊고 살아가면 된다. 라고 역시 니체는 네, 니체가 역시 소름. 군중 심리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국에 나를 잊고 조용히 살고 싶으면 유행만 따라가면 돼요. 나 지금 소름 끼쳤어. 네, 내 나를 알 수가 없이 그냥 나는 그냥 이번 생에 이렇게 조용히 살다 살겠다. 가겠다. 근데 웃긴 건 유행을 따라가는 심리가 그런 사람은 없어요. 내가 조금 더 이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고 싶고 조금 더 특출나고 싶은 사람이 오히려 유행을 잘 따라가는 사람들도 몇 명 있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렇게 유행을 따라가다 보면 오히려 나를 아는 게 아니라 내가 특출나는 게 아니라 그냥 무리 속에서 묻혀서 흐지부지 그냥 똑같은 사람처럼 맞아요. 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좀 한번 해보네요. 여기에 대해서 하여간 각자 본인이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내가 네네. 어떤 식으로 사는 게 맞는지를 잘 판단을 해보시고 네. 본인이 만약에 성향이 맞기만 한다면 전 제가 귀찮아서 안 하지만 유행을 주도하고 그 유행에 앞서 나가시는 분들이 세상을 이렇게 조금 더 문화적으로 발전시켜주고 세련되고 멋있고 풍요롭게 맞아요. 만들어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지켜보면서 그 풍요를 그냥 누릴 테니까 그분들이 수고해 주시는 거에 저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흐뭇하죠. 네. 그럼 오늘 저희 방송 마무리 멘트를 양희님께서 좀 해주시죠. 네. 네. 저희 마무리로 메일 주소 알려드릴게요. 저희와 소통해 주실 메일 주소는요. ajjj0211 @naver.com입니다. 조금 유행 타서 다음부턴 스님 바지 안 입고 왔으면 좋겠네요. 이거 진짜 저는 이거 봄 올 때까지 이거 입을 거예요.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어쩌다 이렇게 됐지의 감자와 량이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도 스님 바지 입고 만나요, 여러분. 안녕.